2008년 2월 3일 미국 전역은 축제 같은 분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전 국민의 시선이 집중되는 최대의 스포츠 축제 슈퍼볼 경기가 열리던 일요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경기가 시작되기를 기다리고 있던 오후 5시경 플로리다 클리어워터 911 상황실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911 emergency. Emergencies. I think my husband's been shot. My house has been burglarized. I just walked in. I'm not getting a pulse on him. I just came in from the gym. It looks like a burglary. Oh my God. Do not touch anything in the house because if someone came in and tried to burglarize your house, we need to get the fingerprints. All right, is your husband breathing or anything? I took him. I'm stealing from both. I'm not getting anything. There's blood everywhere.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레베카는 남편이 집안 현관 앞에 쓰러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총을 꺼내 들고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진입했고 문을 열자마자 쓰러져 있는 레리를 발견했습니다. 누군가 숨어 있을지 모를 장소를 하나하나 확인하며 수색을 이어갔지만 집 안팎 어디에서도 침입자나 다른 사람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남편 레리에게 다가갔을 때 그는 이미 사망한 상태임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주변에 고인 다량의 피로 보아 그 자리에서 사망한 채 꽤 오랜 시간이 흐른 듯했습니다. 결국 남편 레리는 현장에서 사망 판정을 받았고 경찰은 즉시 증거 수집에 착수했습니다. 집안을 체계적으로 수색하자 강도 사건의 흔적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집 내부가 심하게 어지럽혀져 있었는데 특히 서재는 서랍들이 모두 열려 있었고 물건들이 바닥에 마구 던져져 있었습니다. 레리는 여러 발의 총상을 입은 채 현관문 쪽을 향해 엎드린 상태로 쓰러져 있었고 현관문 위쪽에서도 총알 구멍이 발견되었습니다. 그가 문을 통해 밖으로 탈출하려던 순간 부엌 뒤편에 있던 누군가가 그를 향해 총을 쏜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당시 41세였던 레베카와 57세였던 레리는 4년 전 헬스장에서 처음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연애를 시작한 지 단 3개월 만에 레리가 프로포즈를 하며 두 사람은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두 사람은 곧 클리어워터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4개월 후에는 첫 번째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한 레베카의 지인들을 위해 네바다주 로플린에서 두 번째 결혼식을 성대하게 치렀습니다. 레리는 큰 비용을 기꺼이 지불하여 레베카를 동화 속 주인공처럼 만들어주었습니다. 레베카에게 레리는 평생을 기다려온 백마탄 왕자님이었습니다. 그는 성공한 건축가이자 수술 장비 사업으로 큰 자산을 모은 재력가였으며 늘 겸손하고 존경받는 인물이었습니다. 말수는 적었지만 한마디를 할 때마다 깊은 울림을 주었고 아내인 레베카를 언제나 왕비처럼 대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그토록 아껴주던 남편을 잃은 아내라면 큰 충격에 빠져 정신을 놓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일 겁니다. 하지만 레베카의 경우는 전혀 달랐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사망한 남편을 발견하고 신고한 직후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집 앞 인도에서 경찰과 대화를 나누며 미소를 지으며 농담을 주고받는 모습이 영상에 그대로 포착된 것입니다. 그녀의 기이하고 이질적인 모습은 현장에 있던 수사관들의 눈을 의심케 했습니다. 결국 경찰은 레베카를 곧바로 경찰서로 연행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매우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변호사를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When you guys first got up, anything unusual or strange happen in the morning? I'm going to break my anonymity. I'm in Alcoholics Anonymous. I've been sober 3 years. Okay. And I do a lot of work with PAR and rehab. 레베카는 과거에 중독 문제가 있었지만 그것을 성공적으로 극복했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같은 문제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I had to get up a little bit earlier than usual because I was taking a girl that I have to tell you, I'm in the program. I hate to break my anonymity, but it has a lot to do with my life. And one of the girls that I sponsor is in the PAR program. I had to pick her up to take her to a morning meeting. 그녀는 자신이 참여했던 자원봉사 활동이나 지역사회에서 맡았던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수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내용은 아니었으며 그저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지를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레베카는 1967년 4월 27일 알코올 중독인 어머니와 양극성 장애 진단을 받은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레베카를 낳은 뒤 3년 동안 약물에 빠져 있었고 레베카의 생애 첫 두 해는 방치된 상태였습니다. 이후 레베카는 애리조나 북부의 한 화목한 가정에 입양되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사랑이 많은 가족이었으며 레베카는 그곳에서 안정적인 보살핌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그녀는 18살이 될 때까지 입양가족과 함께 지내다 화려한 삶을 살기 위해 플로리다로 떠났습니다. 친어머니는 부모의 병력 때문에 딸을 걱정했으나 레베카는 자신에게 술 문제가 조금 있을지는 몰라도 정신질환은 없다고 항상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녀는 사소한 일에도 분노를 조절하지 못했습니다. 화가 나면 TV 장식장 위의 물건들을 전부 바닥으로 쓸어버리거나 비싼 접시들을 던져 깨뜨렸고 다음 날이면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사과하곤 했습니다. 그녀는 술과 약물, 감정 기복 등 자신의 행동이 타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공감하지 못했으며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기보다 늘 남을 탓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Did your husband have a problem with anybody? Was anybody angry with him? No. Absolutely not. He's very, very nice guy. And your relationship, there's no infidelity? 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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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 are madly in love with each other. We're still on our honeymoon. 지인들의 진술에 따르면 레베카는 자신의 삶에 대해 진실을 말하지 않았으며 항상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처럼 꾸며내곤 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술에 취해 필름이 끊길 때면 어김없이 레리에게 싸움을 걸었습니다. 감정 기복이 심한 그녀와 완벽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레리는 죽기 한 달 전쯤 아내 레베카가 자신을 만나기 전 에스코트를 했었다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Are you currently working? I do a little bit of modeling for Bright House, but I wouldn't consider it work. Okay. I do a lot of charity work. 레베카는 정상적인 직업을 오래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간호사나 가정간호 일에 도전하기도 했지만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사실 그녀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레베카는 소위 말하는 고소득층 남성들을 상대하는 에스코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떻게든 그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는 확실한 탈출구를 찾고 있었고 바로 그 무렵 부유한 재력가인 레리를 운명처럼 만나게 된 것입니다. Larry, he was in the living room. Said that he wanted to take a nap so that he could try to stay up for the Super Bowl. I said, I think I'm going to work out at the gym. 레베카는 집 옆 건물에 따로 부부를 위해 만들어져 있는 홈짐으로 갔습니다. I was in the gym, in our gym, when this happened. I was sitting on the ball when I heard a noise. Okay. But it didn't sound like a pop. It sounded like somebody dropped something. I just was, let me just go see him again. Okay. And it was From the gym, what route did you take? walked into the back door. My husband was laying in the foyer. 그 당시 경찰은 그녀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고 레베카는 집안에서 남편의 시신을 발견한 아내이므로 따라서 그녀 역시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I realized that my house had been ransacked. I ran upstairs. When I saw how bad it was, my first thought was, I better get out of here. Okay, so you came in, you Saw saw my him, husband. I felt for a pulse. and then you went upstairs? Yes, I did. What'd you go upstairs for? Because when I turned the corner and saw the living room had been ransacked, I went upstairs to see what the hell had happened. Okay. 하지만 형사들은 그 행동을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만약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앞에서 죽어 있는 것을 본다면 대부분의 사람은 집 상태를 확인하러 위층으로 뛰어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I ran back down. I checked my husband again for a pulse. Did he have a pulse the first time? I couldn't tell. What about the second time? I didn't feel one, but I didn't know if I was feeling in the right place. 하지만 형사들이 현장을 확인했을 때 몇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레리의 시신 주변에는 피가 완전히 고여 하나의 커다란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피 위에는 발자국도 문질러진 흔적도 누군가 끌려간 흔적도 전혀 없었습니다. 그 어떤 흔적도 없었다는 것은
즉 사건 발생 후 누군가가 시신 근처로 다가간 적이 없음을 의미했습니다. 레베카는 피가 흥건한 레리의 시신을 2번이나 만졌다고 진술했지만 현장에 아무런 흔적이 남지 않았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녀가 너무 혼란스러워 사실과 다르게 말하고 있거나 아니면 무언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였습니다. 게다가 현장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책장의 책들이 전부 밖으로 꺼내져 있었고 서랍들은 아예 통째로 뽑혀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안에 있던 물건들을 뒤진 흔적은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강도 사건이라면 귀중품을 찾기 위해 서랍 안을 낱낱이 파헤쳤겠지만 이 현장은 마치 누군가 강도가 든 것처럼 보이기 위해 일부러 연출한 듯한 부자연스러움이 가득했습니다. You didn't try CPR, didn't try to revive him. No, I didn't think it was the guy who didn't touch anything. I What did you think happened? guess I just watched too much TV and it's like, don't touch, don't disturb. What kind of TV would tell you that? Just, I don't know, CSI, I guess. You have a life insurance policy? I think Larry does, yes. For how much? You know what, I don't know. Who's the beneficiary? I think I am because I'm his wife. 확인 결과 만약 레리가 사망한다면 레베카는 약 100만 달러에 가까운 거액의 보험금을 받게 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경찰은 또 하나의 의문스러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레리의 흰색 지프 차량이 집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것입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차량은 집에서 불과 한 블록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었습니다. 차는 전혀 손상되지 않았고 강제로 시동을 건 흔적도 없었으며 다만 차 열쇠만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범인이 차를 훔쳐 달아나다가 갑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껴 그냥 여기 두고 가자라고 생각한 것처럼 보일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의 눈에 그것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은 레베카의 손에서 총기 발사 잔여물 검사를 한 후 그녀를 일단 귀가 조치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집 앞에 주차되어 있던 레베카의 현대 소나타 차량을 수색했습니다. 수색 결과 조수석 아래에서 버려져 있던 레리 차량의 열쇠와 권총 한 자루가 발견되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총이 레리를 살해하는 데 사용된 무기라고 판단했습니다. 수사팀은 레베카를 주요 용의자로 보고 있었지만 진행된 모든 법과학 검사 결과 레베카에게 불리한 증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총에서는 그녀의 DNA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고 그녀의 손에서도 총기 발사 잔여물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과학적 증거들로 인해 레베카가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찾지 못했고 결국 수사는 사실상 멈춰버리게 되었습니다. 레리의 죽음은 살인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사건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보험사는 보험금 지급을 동결한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새로운 단서는 나오지 않았으며 그동안 레베카는 평소처럼 자신의 삶을 이어갔습니다. 레리가 죽은 뒤에도 레베카는 함께 살던 집에서 계속 머물렀고 알프레드 놀란이라는 새로운 남자를 만났습니다. 알프레드는 레리와는 정반대의 인물로 수차례 체포된 전력이 있고 감옥을 드나들던 사람이었습니다. 레리의 죽음 이후 경제적 지원이 사라지면서 그녀는 더 이상 사치스러운 생활을 할 수 없었고 술과 약물 문제가 있던 남자친구와 살면서 삶은 점차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돈을 빠르게 탕진했고 감정적인 통제력을 잃어갔습니다. 결국 알프레드와 헤어진 레베카는 집을 유지할 돈조차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한 80세 참전 용사를 돌봐주는 대가로 약간의 돈을 받으며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클리어워터의 한 집이 화염에 휩싸여 거의 완전히 불타버렸습니다. 놀랍게도 그 집은 바로 레베카의 집이었습니다. 당시 집안에 있던 두 사람은 간신히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To walk back, I said no. Turned him around and out the door we went. How fast does the house go up? Gone. 23 minutes, 4 minutes. Is that quick? 화재 조사관들은 이 불이 단순한 사고인지 아니면 그녀가 보험금을 노리고 저지른 고의적인 방화인지 밝혀내기 위해 정밀 조사를 벌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화재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한 TV 방송과의 인터뷰에 출연한 그녀는 카메라를 향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It's just a house, and we're okay. And it's just a house.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나타났습니다. 이런 미세 표정은 단순히 삶의 문제 속에서도 웃는 습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가능성인 듀핑 딜라이트라는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거짓말을 하면서 자신이 들키지 않고 있다고 느낄 때 사람이 느끼는 일종의 즐거움입니다. 레리의 사건을 담당했던 형사는 레베카의 집에서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를 단순한 우연이나 사고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때 레베카와 동거하다 헤어졌던 알프레드가 경찰에 충격적인 제보를 해옵니다. 그는 과거 레베카와 심하게 다투던 중 그녀가 자신을 향해 당신도 레리처럼 죽여버릴 수 있어라며 위협적인 말을 내뱉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상 자신이 레리를 죽였다는 것을 시인하는 발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알프레드는 이미 여러 차례 전과가 있는 중범죄자였고 제보 당시에도 감옥에 수감 중인 상태였기에 그의 말을 전적으로 신뢰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가 수사에 협조하는 대가로 자신의 형량을 크게 줄이려 할 가능성도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검찰 또한 그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누구에 대해서든 어떤 말이든 지어낼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보는 멈춰있던 수사에 다시 불을 지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경찰은 레리 살인 사건의 재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고 레리가 살해당한 지 6년이 지난 2014년 3월 21일 레베카를 다시 소환해 조사실에 앉혔습니다. Sure. Okay. I started investigating an unresolved case in Clearwater, and it's your husband. And I just want to lay this out for you. You guys know what happened to him? I just want you to listen, and we're gonna get to all this. This was found in my car. bag is right there. This is a handgun, a revolver. These are the keys to the Jeep. 한참 동안 검사는 압박과 회유를 반복하며 집요하게 자백을 유도했지만 레베카의 태도는 완강했습니다. What I've learned about you is that you're a good person. You have given up hours and hours and hours of your own time trying to help others. I don't know. I never met Larry. Sometimes people on the outside don't know is what life is really like privately. So what I don't know, because I don't know Rebecca and Larry, My life was good. don't know Larry at all. We were having a good day. 그녀는 레리와의 사이가 매우 좋았으며 그를 죽일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끝까지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 사건은 새로운 물적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채 여전히 정황 증거뿐인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검찰은 전과가 화려한 인물, 즉 알프레드의 증언을 핵심 근거로 삼아 결단을 내렸습니다. Which stand, please? And remember Officer Knickie. 결국 수사팀은 사건 발생 6년 만에 레베카를 레리 살인 혐의로 전격 체포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녀가 남편 살인 사건과 집 화재 사건 모두에 책임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2015년 11월 25일 레베카 펜턴의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검찰은 레베카가 경제적 이익을 얻기 위해 남편 레리를 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가 남편을 향해 5발의 총을 쏜 후 사건을 강도 소행처럼 꾸미기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검찰은 전 남자친구인 알프레드 놀란을 핵심 증인으로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변호인 측의 입장은 단호했습니다. 현장에서는 레베카의 DNA도 지문도 발견되지 않았으며 그녀의 손에서 총기 잔여물조차 검출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변호인은 레베카가 남편을 죽이고 싶어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고 말하며 실제로 레리가 죽은 뒤 그녀의 삶이 더욱 피폐해졌다는 사실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한 누군가 실제로 살인을 저지르고도 법과학적으로 이토록 깨끗한 흔적을 남기는 것이 과연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배심원단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배심원단은 레베카에게 1급 살인 유죄를 편결했고
법원은 그녀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수감된 레베카는 오랫동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해왔으며 이제는 스스로도 그것을 진실이라 굳게 믿고 있는 듯 보입니다. Did you kill your husband? No, I didn't. No, I didn't. How can you get somebody on premeditation when you can't put them at that crime scene or on that weapon? 이 사건은 법의학적 증거 없이 유죄 판결이 내려진 매우 이례적인 사례 중 하나로 남아 있습니다. 영상 제작에 힘을 보태주실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